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막강 정보 김주원이고요. 원트람바 김준호입니다. 네, 이번 주도 야간 경마로 토요 경마가 펼쳐집니다. 일단 제가 금요 경마 방송을 통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뭐 지금 출전 두수도 적을 뿐더러 지금 기승할 수 있는 기수도 한정이 돼 있어서 이 출마 투표장에서 좀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소보다 출마표도 좀 늦게 좀 발표가 됐고 아무쪼록 뭐 지금 깨진 경주도 있고 이래저래 지금 좀 아수라장 분위기 속에서 이 경주가 우여곡절 끝에 성립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야간 경마기 때문에 또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배팅하셔서 이기시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경마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분 저희 두 명의 전문위원이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경주, 난관에 부딪히는 경주들이 있다라면은 아래 번호 꼭 현장에서 한 번씩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기수들도 많이 빠져서 지금 다소 좀 타는 애들만 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전에 한국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했었던 다나카 마스카즈라는 기수가 이번 주부터 다시 첫 선을 보이죠. 예.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첫 해 성적도 괜찮았고 마지막 해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승률은 한 12%대 정도 유지를 했었고 복승률이 20%가 상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 연승률이라고 그러죠. 3창 안에 들어온 거는 이 35%에 육박을 했고요. 뭐 A급 외국 기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준수한 뭐 노조모 이런 애들보다 훨씬 잘 타더라고요. 다나카 가지고도 제가 재미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나카가 새롭게 외국인 기수로 가세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위원님께서 토요 경마 준비하신 승부는 이 초반부에 일단 승부를 들어가신답니다. 이 3경주를 폭탄 승부로 이 좋은 배당 한번 노리시는 승부초로 준비를 하셨고요. 그 자금 가지고 6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초로 강하게 한번 때리신다고 합니다. 지금 김준호 위원님 아래 이 승부초 공지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3경주, 6경주 꼭 현장에서 한 번씩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김주원은 5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때리고요. 그거 먹은 거 가지고 10경주를 엎어치면서 메인 승부초로 10경주 때 강하게 한번 한구라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뭐 공지해드린 승부 말고도 저희가 지금 재밌게 보는 경주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편성이 돼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1경주부터 마지막 11경주까지 이 내용 경마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휴양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는 이번 한일 강자를 필두로 42조 마방에서 9초이스, 거기에 7번 선샤인 마린도 있고요. 15조에 6번마 샌드 챔프, 게이트 순으로 보면은 2번, 4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한일 강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잠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달 경주가 이제 썬풀트가 끌었던 레이스, 거기를 이제 곱게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한 발을 썼던 말이 이번 한일 강자는 마필인데요. 이게 이번에 그 지난 경주 치고 나서 이제 종자 골념을 앓고 공별 갔던 마필인데 재검 때 모습이라 그러면 뭐 여기서는 앞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같아요. 뭐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마필의 능력은 가장 위에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당일 이제 컨디션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일 강자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종자구렴에 대해서 우리 그 김주원 위원이 수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금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뭐 다리 질병, 경주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네. 오히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역 질문이 들어오네요. 이
한국은 모래주로죠. 더트주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마가 달릴 때 다리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골격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마필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주마들이 골막염을 앓고 있어요. 이제 골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 골막염. 근데 그 골을 감싸는 막이 아니라 그 골에 염증이 생기면 고렴. 그래서 고렴이나 골막염이나 뭐 비슷한 질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력에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질병이 되겠고요. 근데 한일 강자는 이 조교 강도를 높이진 못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교 강도를 높이진 못했는데 크게 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제검 때는 뭐 제검 때 모습은 이전보다 더 좋습니다. 예, 해서 뭐 조 역시도 김진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한일 강자를 이 경주는 좀 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밖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42조 마방에서 4번, 7번 나오는데 누가 더 재밌나요? 제가 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1000m 경주를 치르는데 느닷없이 추입으로 딱 날라와서 추입으로 올라와서 3차권에 오는 말들이 거리를 1200, 1300을 늘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들이 과연 몇 두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추임마가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거리를 못 뛰어봤기 때문에 얘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샤인 마린이나 마필이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인기를 누르겠지만 오히려 꾸역꾸역이라 해도 1200, 1300에서 선두권도 못세게 해봤던 저는 4번마 9초이스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42조는 4번마 9초이스 요마필이 조금 더 재밌다라는 설명도 나왔고요. 그럼 15조는 누구냐? 당연히 6번마 샌드 챔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설명이 나왔던 마필들 위주로 1경주는 가볍게 붙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봤을 때에는 강축이 서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마 대승 어게인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행심사 때 보면 흙을 맞지 않는 상황에 정반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고 데뷔전에서도 전개의 어려움 속에 나름대로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 이번마 대승 어게인이에요. 지난 경주가 좀 실망을 했죠. 선두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선두권을 장악하고 막판에 이제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대승 어게인이 혼자 뛰었던 경주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함께 출제했던 말이 울트라 미사일이란 마필이에요. 정말 울트라 미사일은 가진 게 순발력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두 마필이 빠르게 끌다 보니까 이번마 대승 어게인이 막판 뒷심부를 보이는데 이 경주는 뭐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고 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례가 아닌가 평가됩니다. 네, 뭐 그럼 마찬가지로 대승 어게인을 세게 보시는 경주죠. 그렇죠. 네. 예, 대승 어게인이 강축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뭐 조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직전에 보여줬던 걸음만 발휘해도 여기선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만큼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훈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연치 않게도 진해 소속점 마필들 캠프터치나 뭐 43조의 아스테르 이런 마필들과 이 3, 4두 병합을 우연치 않게 실시가 됐는데 대승 어게인 보니까는 뭐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또 근성까지 이번 훈련 때 보여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봤을 때에는 여기선 뭐 빼도 박도 못할 대가리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번은 인기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꼬리가 누군지 그나마 재밌게 봐야 될 말,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뭔지 김준호 위원님께서 딱 한 마디 한번 짚어주시죠. 어찌됐든 오바마 소아라 대왕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가 앞선이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 3차권에 만족을 했다고는 하지만 소아라 대왕이란 마필이 계속해서 늘어난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아라 대왕은 현재 공백이 조금 발생이 됐는데 이 골막염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무리가 와서 파행기까지 발생이 돼서 공백이 있는데요. 현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아라 대왕도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위원님께서 준비한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고요. 폭탄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폭탄을 여기서 터뜨려 주실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폭탄 승부 이렇게 표현을 이번 주부터 썼습니다. 제가 금융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림수 있는 마필, 제가 충마급으로 올려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상대적 빈기권의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경주도 우리는 노림수 있는 마필, 상대적 인기에서 밀려있지만 개 능력이 밀려있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처로 도전해볼 작전입니다. 기록상 우위에 있는 말들이 항상 인기를 누릴 겁니다. 이 주행심사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록이 좋은 말들 위주로 인기가 좀 부합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경주 안에 숨어있는 그런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작심해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지난 경주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경주 때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이번에 못 들어와도 안고 가야 될 마필. 그런 싹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3경주 정리를 해드리면 김준호 위원님께서 이걸 폭탄 승부로 선정을 하신 경주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가리말을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에요. 이 승부처 이름이 폭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배당에 상관없이 제대로 하나 때려 먹으면 그게 폭탄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지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그 노림수에 대한 뭔가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제가 봐도 이 뚜렷하게 믿을 만한 말은 없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주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 때리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듣고 배팅하면은 이 맞춰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김준호 위원님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니까요. 좋은 배당으로 폭탄 한번 터뜨리실 분들은 꼭 이 3시 40분 발주입니다. 늦지 않게 경마장 나오셔서 한 배 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안쪽에 있는 1번, 3번, 4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인기마 접종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 시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경주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총 8두가 출제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마 보드람이라는 마필의 승급전에 도전하는데 얘는 좀 발주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죠.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7일 날 보면 얘가 그 외측으로 이제 사행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산 좀 실패했던 말. 지금 여기는 레이스가 빨라요. 제가 보면 뭐 아르고 갤러퍼는 제가 지난번에 얘를 놓고 승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3착승을 했던 말이지만 놓고 승부를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얘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르고 갤러퍼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아르고 갤러퍼가 인기마라면 이런 말들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선행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안으로 보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현장 컨디션을 살펴보십시오. 6번마 사려니킹이란 마핀이 강급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번마 사려니킹은 그야말로 얘는 가진 게 발주 능력뿐이 없어요. 출발하면서 빵 하는 속도는 아마 여기서 가장 빨랐던 말입니다. 근데 샤르니킹의 그 15조 마방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짧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들었던 거예요. 이찬호 기수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찬호 기수도 한번 기선을 해서 붙들고 1200m인가요? 상위권에서 3창인가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를 모색했던 말인데 이런 말들은 때 딱 기다렸다가 한 방 빡 쏘면 끝이에요. 그래서 6번마 샤르니킹은 현장 컨디션 꼭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려니킹 이 복병권 마필 언급이 나왔으니까 꼭 체크해 두셨다가 다양한 승식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기마 중에 그나마 누가 낫냐 그럼 이 3번마 웨이트 NC는 원래 싹수가 있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 싹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잠재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걸음 성장세가 실전 경주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인기마 중엔 승급전이라 해도 웨이트 NC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 첫 번째 승부처고요. 항구라 할 수 있는 경주라 항구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승부의 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좀 재미난 경주 같습니다. 이번 주가 그 5등급 편성 보면 강자가 없는 그러한 말들 간에 접전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7번마 플라잉 조이가 최근에 보면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이경주에서도 따라가자고 덤빌 수는 있습니다. 근데 플라잉 조이 제가 조교사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선행승부를 띄우겠습니다. 7번마 플라잉 조이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어찌 보면 선행 찬스를 만났다. 여기에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께서는 인기마 가운데 7번마 플라잉 조이를 세게 보신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당일 배당판이 열리면은 뚜렷한 강추가 없이 몇 마리의 마필들이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당판을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팔리는 인기마 중에 이미 꼬랑지를 내려버린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김주원이 믿고 그냥 시원하게 걷어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남은 말 가지고 승부를 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쌍대가리 몰라도 복승식 한 자리는 무조건 지켜낼 수 있는 대가리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말 놓고 딱 한 구멍에 집중해서 때려 놓고요. 열심히 타는 말 한 마리만 받쳐가면 이번 오경주는 제가 봤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받친 게 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챙겨 드실 수 있는 배당이고요. 노리는 한 방이 왔을 땐 여기서 시원하게 여러분들 항구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김주원과 한 배 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바톤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 6경주는 김준호 위원님한테 다시 넘깁니다.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승부를 들어갈 김준호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기 마필이 1번마 스트롱 러너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잘 뛰어서 팔리고요. 빅토리스타 3번도 인기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루비 벌킨도 인기마인데 이게 하나하나 하자를 걸면은 뭔가 다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과연 김준호 위원님께서 이 팔리는 인기마들 가지고 승부를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무슨 숨겨진 카드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게 상당히 지금 김주원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기마의 허점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웬만하면 좋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준호 위원님 오늘 메인 승부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승부 왜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등급의 기복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부진형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배당판을 주도하지 않겠지만 3번마 빅토리스타가 이번에도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빅토리스타라 마필이 지금까지 실전에서 커오는 성장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의 능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토리아 기수가 1300m에서 추진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때 보면 약간 이제 늦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쫓아가서 추진력으로 이겨서 그 다음부터 인기마로 되돌립니다. 부담중이 높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1400m에서 인기마일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얘도 앞에서 부담중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서두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승선에 무너질 것이다. 빅토리스타가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조금 서둘렀을 때 보면 그 결정력 한 방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몰락을 했던 말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갔을 때 곱게 쫓아갔을 때 선방을 했던 말 자기가 지키는 걸음만 갖고 있는 이런 말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3번마 빅토리스타가 어쩔 수 없게 편성 때문에 인기 1위마지만 저는 얘를 놓고 때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놓고 때리는 말에 빅토리스타가 들어오면 조금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높은 배당을 향해서 준비했고요. 육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랑 일단 경주 마번은 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주를 일단 풀이하신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좋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거리도 1,400m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마들 가지고 뭔가 조합하기에는 거리적인 부분도 불안감이 있고, 근데 뭔가 지금 손에 다른 카드를 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육경주는요 인기마로 절대 이 땡땡 굳어서 끝날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배당으로 한구라 노리실 분들은 오늘 김준호 위원의 메인 승부인 육경주 꼭 한 배 타셔서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7경주도 이 승급전인 돌아온 아침에가 인기 1위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글쎄요,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볼까요? 정말 싫어하는 말 같아요. 근데 그 돌아온 아침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죠. 고개가 높고 발심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유심히 살펴보면 얘는 힘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등급 국산 4등급의 이제 기복형 마필 간의 대결을 만났습니다. 발주 반응은 나쁘지 않겠지만 6번마 샛별이나 3번마 계한 여봉산, 7번마 차민굿이 발주 반응에서는 느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도란 아침에가 다시 한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승급전도 바로 통한다. 예. 네, 좋습니다. 저도 뭐 승급전 이준철 기수가 이 정신 바짝 차리고 타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어요. 이 4등급 강자라고 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뭐 차민굿이나 케안 예봉산 정도가 조금 더 나올 걸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준 행보 자체가 좀 기복마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돌아온 아침에는 당당하게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4등급까지 올라선 말입니다. 지금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마필이고 마방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이준철의 돌아온 아침에를 세게 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제 나머지 인기만은 지금 소속조 변경 이후 무조건적인 승부인 뭐 차민굿, 거기에 3번 쾌한 예봉산, 뭐 4번 해가람,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김준호 위원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볼 거 확인해 보고 누가 후착으로 적합한지는 현장에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번 경주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급전인 10번마 제주의 바람, 이 국산마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게임이고요. 1번마 우승 특기도 직전에 이제 걸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10번과 더불어서 많은 인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마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번마 제주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주의 바람이 1000m에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몰락을 했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이 끄려는 습성이 강한 말이라고 좀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흡 기간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1000m에서 붙들고 타서 입상을 했었고 지난 경주는 그냥 잡고 편하게 선두권을 김용국에서 있는 힘껏 페이스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선발했던 말인데 1200이라는 겁니다. 아주 빠른 말은 없어요. 아주 빠른 말 필요 없는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12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10번마 제주의 바람은 정말 조심스러운 마필이다. 어찌 보면 10번마 제주의 바람은 검증 무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번 우승 특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승자가 바뀌었다는 거. 어찌 보면 실전에서 뭐 페로비치가 타고도 안 돼 왔던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주행심사 때 워낙 걸음이 양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화 우승특기가 지난번에 조한별 기수가 결과적으로 추입으로 싸웠던 건 하지만 저는 이 우승특기가 이번 경주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야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번보다는 1번이 낫다.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기승자가 교체된 1번만 우승특기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승특기를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1번, 10번이 아마 양강구도로 배당판에 뚫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승특기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발주가 느린 말이 아니거든요. 제 다비드가 뭐 알아서 잘 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뒷다리 차는 게 안 좋아가지고 능력 발휘를 못하다가 이제 힘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뒤를 제대로 차주기 시작을 했다. 이게 지금 마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승특기의 내용입니다. 요번에도 말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해서 뭐 거리까지 1200m면 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추입으로 뒤에서 타든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으론 이 14주의 스칸다가요. 주행검사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방에서 눈에 스테어가지고 데뷔전 바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칸다도 아마 보여준 게 없는데 당일 배당판에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토요경마 서두에 뭐 출전 두수도 좋고 경주가 깨지면서 분할된 경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경마는 혼합 3등급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이번 9경주와 11경주 원래 같은 경주에 나오려고 했던 마필들인데요. 예, 다른 경주가 깨져버리면서 3등급 경주가 지금 2개로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9경주 어떻게 마건을 사야 될까요? 저는 1200m예요. 1200m에서는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평가합니다. 6번만 너라는 축제도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고개가 살짝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 놓고 전두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뻣뻣한 감이 있어요, 목숨이. 그런데 단거리에서는 그래도 6번만 너라는 축제 거의 발군의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6번만 너라는 축제는 이번 경주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에 한 표 던집니다. 6을 놓고 막건을 사야 된다 이거죠. 네, 저는 6을 놓고 갑니다. 네, 저도입니다. 왜 6을 놓고 가냐? 지금 얘가 이게 분할이 됐어요. 11경주에 여러분들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개빠른 말들. 럭키 춘향, 문학 프린스. 이 두 마리를 지금 피해버렸습니다. 걔네가 왜 글로 갔냐면요. 러라는 축제가 너무 빨라서 지네가 앞에 나갈지 안 나갈지 괜히 외곽으로 밀려버리면 러라는 축제가 안에 들어가고 선행 여부를 장담 못하기 때문에 얘를 피했는데 두 마리가 만나버린 거예요. 뭐 너라는 축제가 너무나도 그래서 지금 유리해진 형국이 돼버렸고 이 다른 마필들도 6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6 먼저 나가 이제 직선에서 승부 볼게 우린 이런 생각으로 기승을 할 겁니다. 너무나도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막고는 6 놓고 사시면 될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후차권에서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도전마 한 마리씩 얘기를 하는 걸로 할까요? 반대로 잘라도 되는 말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이범아 해우라비 얘도 좀 목숨은 좀 약간은 좀 뻣뻣한 감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 선입으로 검증된 말, 결정력 한 방은 좀 아쉽다고 하지만 선입으로 뛰어 들어왔던 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해오라비 이 후차권에서는 그래도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요거 인기만데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보겠는데 1번마 파크삭스는 이번에도 저는 웬만하면 잘라낼 거예요. 파크삭스는 딱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호흡기가 너무 안 좋아요. 호흡기가 안 좋은 마필들은 항상 자기보다 빠른 말을 만났을 때 내지는 힘한 배를 제대로 못하는 편성을 만났을 때에는 제 무기력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에 딱 그렇게 깨졌죠. 자, 요번에는 너라는 축제가 나가고 바로 그 뒷선에서 최대한 곱게 탈 수 있긴 합니다만 얘가 힘한 배를 해버리면 설명이 나왔던 해오라비가 달라붙죠. 거기에 추위권에 뭐 골도우라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소캐스티도 일단 앞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파크삭스의 안토니오 기수가 이 호흡기 안 좋은 파크삭스라는 말을 안토니오가 지금 처음 타보는데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100% 다 끄집어낼 수 있을지도
이 기승하기가 까다로운 마필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거는 인기를 모은다라면은 좀 약하게 봐야 될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6번만 너라는 축제는 놓고 사시면 되고 설명이 나왔던 2번만 해오라비 세게 보시면서 1번의 가능성만 조금 약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승부를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하고 야간 경마 첫 이제 그 시행되면서 방송을 하고 1800m를 어느 시점에 뛸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간 경마가 시행되는데 1800m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낮이라고 해서 1700 그 정상적으로 뛰고 밤이라고 해서 라이트하고 해서 그 다른 1700m 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 경마의 1800m는 1700m 지점에서 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 절대 뭐 여기는 인기마가 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경주도 보면 그러한 경주에서 빈기권의 전력이라고 해도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은 꼭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선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서울에 네. 그 출마 이 투표에 관여하는 이 편성을 짜는 그 외국인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호주인가 미국인데 그러니까 걔가 지금 편성을 이렇게 짜 맞춘다고 합니다. 진짜로 편성을 기가 막히게 짜 맞추는 것 같아요. 뭔가 함정에 좀 엿보이는 경주들이 많고 또 능력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레이스도 많고 그래서 보는 재미는 더 커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배팅하는 게 조금 더 난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식경주도 그냥 책 펼쳐놓고 보면 야 이거 삼정 타핏이 대가리 아니냐? 썬더라이트 직전에 공백 적응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몸 상태 올라와서 이번에 잘 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2K가 선행이니까 2K 놓고 막건 사야 되지 않냐? 이제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마들이 이제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눈길이 쏠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인기를 모으지 않는 마필들 가운데에서도 삼정 타핏이나 뭐 2K, 썬더라이트 못지않은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숨어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특히나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릎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잠수를 타다가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몸 상태가 올라왔고 그래서 이번에 승부를 준비하는 복병 마필들도 지금 여러 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무조건 저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승부를 들어갈 건데요. 그 중심에 세울 수 있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요. 이 배당을 노리는 승부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기도에선 밀려 있을지 몰라도 능력으로는 결코 삼정 타핏이나 기타 다른 마필들에게 밀리지 않을 말. 그 말 대가리 세워놓고 여기서 김주환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항구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앞서 9경주와 분할이 된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지금 잘못 만났습니다. 이 럭키 춘향 5번 게이트에 있고요. 6번마 문학 프린세스 두 마리가 같은 경주에 나와서 이제 치열한 초반 싸움이 전망이 되는데요. 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이번마 글로벌 라인도 이 공백 이후 출전이라 한번 붙들고 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마음 먹고 때리면은 2번도 가속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두권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11경주는 5번, 6번 가운데 이 불안한 말이 있을까요? 럭키 춘향이 이번에 뭐 선두권을 제가 봤을 때 때려주기도 못 나올 것 같고요. 근데 57인데 따라갔을 때 이제 얼마나 타주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럭키 춘향이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 제가 방송을 찍었었습니다. 찍었을 때 럭키 춘향은 최외곽인데 그때도 신영철 기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때리면 된다. 그리고 승부를 때리는데 착지불량하고 그러고 정말 마신차 없는 착순권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연투를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과연 이제 57이라는 거죠. 57을 달고
따라갔을 때 얼마 뛰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뭐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죠. 따라가는 정도에서도 가능히 된다 그러면 야는 앞으로 이제 향후 발전 기대치가 더 무궁무진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럭키춘향은 인기도에 비해 불안감이 좀 있다. 일단 뭐 따라 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글로벌 라인이 거세라고 나오는데 얘가 그 브리더스컵 때 보여줬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내가 이 정도 편세에서 선행 못 가는 말 아니야. 그리고 최외곽에서 선행을 갔던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바마 글로벌 라인이 만만치 않은 선행력을 갖고 있고 문학 프린세스는 지난번에 뚝선배에서 내가 이 정도 순발력이 아니야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글로벌 라인은 거세를 하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학 프린세스가 지금까지 내용적으로 보면 내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만 문학 프린세스가 선을 가고 글로벌 라인이나 이스트 걸치 럭키춘향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갔을 때 이제 얼마 뛰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문학 프린세스의 선행 버티기를 먼저 보시는 게임이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먼저 버틴다. 나는 버티는 쪽으로 보는데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지난번에 그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뚝선배에서. 근데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얘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출주 주기가 한 6주 정도거든요. 뭐 충분히 쉬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시한 컨디션을 봐야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바뀔 여지가 있는 거죠? 뭐 문학 프린세스가 예시한 컨디션이 덜 좋다 그러면 바뀔 의향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바뀌면 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계속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 럭키춘향은 표면적으로 이번에 빨간불이 켜진 게 맞죠. 57에 내외각으로 지금 자신만큼 빠른 마필들이 있고 근데 이번 막 글로벌 라인도 능력은 세죠. 선행받으면 올 수 있는 말인데 선행 여부를 장담 못하고 거세 이후 출전. 제 문학 프린세스가 그나마 나은데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호흡기가 문학 프린세스도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걸리고 그래서 제가 대한말을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학 프린세스가 그나마 인기말 중엔 저 역시도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만 보고 있는데 저는 다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다르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서 저는 변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인기만 말고 뭐 삼복으로라도 조금 더 좋은 배당 누릴 만한 말 없냐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나마 보자라면은 1번마 이스트 걸치나 4번마 잘루지인데 잘루지는 지금 말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스트 걸치가 그나마 대안인데 빠른 페이스를 얘 역시도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 저 역시도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만 그나마 따라갔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8일 인기마 가운데 이스트 걸치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으로는 이 2번, 5번, 6번을 이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전개 2점을 10분 누린다라면은 이스트 걸치의 어부질이 뭐 입상도 그려볼 수 있는 게임이라 이번 11경주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마로 끝이 나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다른 변수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장까지 저희 두 전문위원이 조금 더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내용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막건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요 경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하고 좀 정리해서 완벽한 막건 가지고 토요 경마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